12장 제목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통칭해서 이런 애들을 이제 고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요. 차수가 높다는 의미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1차 방정식 푸는 것도 했을 거고 2차 방정식도 여러 단원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오시면 여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단원이 하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짧게 말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은 하나는 인수분해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죠. 그죠? 그런데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의 경우엔 뭐 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게 누구냐면 인수분해하는 거거든요. 인수분해하는 거 외에 얘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치환을 해가지고 뭐 좀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3차 이상의 다항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공식, 3차 이상의 인수분해 공식 아니면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게 되어 있는데 인수정리는 뭐였냐면 대입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숫자 그거 찾는 거였어요. 그죠? F알파가 0이라면 즉 f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만약에 0이 됐다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게 인수정리거든요.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가 0인 경우.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만약에 0이 되었다면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은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건 알파라는 근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죠?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건 fx는 0 이거 만족하는 x를 찾는 건데 대입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아야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 말은 사실은 찍어서 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차 이상의 방정식 어차피 3차, 4차만 나오고요. 그 이상은 거의 볼 일이 없거든요. 졸업하실 때까지. 왜냐면 말했지만 5차, 6차 되면 인수정리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인수정리 말이 좋아 인수정리고 인수분해고 뭐 조립제법이지 사실은 0이 되는 숫자 잘 찍어 놓는 거라서 뭐 방법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3차나 4차 정도까지만 나오고요. 그나마 뭐 뒤에 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3차의 경우에는 그래도 0이 되는 숫자 하나를 찾고 나면 1차랑 2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개해서 3차가 되겠죠. 3차란 녀석은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요 2차는 또 다시 뭐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해 공식을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근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4차의 경우도 뭐 여러 번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여러 개 쪼갤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인수분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보기차식이라던가 공통 부분을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 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이 우리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3차식과 4차식 인수분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3, 4차 방정식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차 방정식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 오메가 달려있는 거 그거 이야기도 뒤에 가서 보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앞에 뭐 내용 막 나와 있으니까 읽어는 볼 텐데 사실 뭐 제가 얘기한 게 전부 다예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고차 방정식의 해법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해를 구하는 기본은 인수분해이고 인수분해 할 때는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거면 공식에 넣어보든가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거 x세제곱 더하기 1은 0 3차 방정식이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잖아. 그죠? 어디였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면 공식에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든가 그게 안 되면 인수정리 뭐였냐면 0이 되도록 하는 적당한 숫자 잘 찍어서 대입해가지고 0이 되면 x-알파가 인수로 있다. 잘 찍어보든가 아니면 뭐 인수분해 할 때 다 했지만 어떻게 치환을 하든가 변형을 하든가 해서 다시 인수분해 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황하지만 인수분해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인수분해를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서 여러 개의 인수들의 곱이 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 라는 말이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저 고차 방정식 전체의 근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죠? 이건 뭐 우리 역시나 2차 방정식 할 때 많이 했던 겁니다. 왜 2차 방정식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제는 뭐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이런 애들은 인수분해 되죠?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세제곱이고 제곱도 있고 1차도 있고 상수항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맨 앞에 있는 거 보면 8x의 세제곱이니까 이건 2x 전체의 3승인 거지. 그죠? 제일 끝에 오는 건 마이너스 1 전체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녀석이 이거 세제곱 어쩌고 세제곱이고 어쩌고 세제곱이니까 잘 짬뽕해서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통째로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혹시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숫자 잘 찍어가지고 인수 정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은 여기 세제곱인데 이거 마이너스 6이니까 뭐 어떤 숫자의 세제곱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숫자 잘 찍어 넣어 보셔야 되는데 보면 대충 보이죠? 얼마 넣어야 될지. 1 넣으면 일단 하나 나오겠지. 그죠? 숫자를 찍어 넣는 것도 좀 이따가 근과 계수의 관계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약간 요령이 있어요. 이런 데다가 당연히 뭐 1이나 마이너스를 먼저 넣어보고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이런 거 넣잖아요. 3이랑 마이너스 3도 넣고요. 4랑 마이너스 4는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4는 잘 넣지 않아요. 안 넣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6이어서. 보통 숫자 넣을 때 1이나 마이너스를 당연히 처음으로 넣어보는데 그 다음에 넣는 건 누구냐면 맨 마지막에 오는 상수항 있죠. 요 상수항의 약수들을 넣는 거예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지만 요 녀석의 약수를 집어넣어요. 왜 이 녀석의 약수를 집어넣느냐는 이따가 근과 계수에 관계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나와 있는 것도요.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 넣어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뭐 방정식을 풀어라 하니까 근을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일 텐데 보시면 x4승 빼기 3x제곱 더하기 2예요. 짝수 차인 녀석들만 존재하고 있죠. 홀수차는 없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인수분해했었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그죠? 이런 걸 보기차식 이렇게 불렀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보고 갈까요? 이거 하도 여러분 많이 질문 많이 했던 거라서 이런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야. 첫 번째는 뭐였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식 만들고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첫 번째 오는 녀석을 보면 1번 같은 경우엔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겼고 인수분해 돼요. 그죠? 1, 2 이렇게 될 거잖아.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다시 t 자리에다 x제곱을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2가 0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근이 찾아진다고요. 그래서 보기차식을 푸는 첫 번째는 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건데 두 번째 오는 건 똑같이 x제곱을 t로 치환했더니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9는 0이에요. 이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지. 그죠? 판별식 쓰시면 0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내려오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럼 뭐 더 못하네요 이러고 끝낼 수는 없고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 뭔 제곱 빼기 뭐 제곱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의 형태로 식을 변형해서 합차를 이용하세요거든요.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을 만든다고 했는데 보시면 맨 앞에 오는 건 x 4제곱이에요. 그리고 상수항으로는 더하기 9가 왔어요. 중간에 누가 와야 이거 완전 제곱이 될 수 있냐면 뭐 6x제곱 또는 뭐 마이너스 6x제곱 이런 녀석들이 와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6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왔다고 치면 원래는 2x제곱만 있었거든요. 6x제곱을 갖다 썼으니까 4x제곱을 갚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 전체는 x제곱 더하기 3 이거의 완전 제곱 되는 거고 뒤에 오는 건 2x의 완전 제곱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해서 2차식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두 개의 2차식은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되면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근해 공식 이용해서 근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죠? 요거
더하기가 아니라 혹시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건 옆에 쓸까요? 참고로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생각해도 앞에 있는 덩어리는 완전제곱식이 되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걸 쓰려고 보니까 여기 뒤에 8x제곱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해서 합차 쓰려고 하는 건데 여기 뒤에 더하기 8x제곱이 와요. 이렇게 되면 이건 합차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얘도 완전제곱식이 되는 건 맞지만 이거보다는 이렇게 식을 변형하셔야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엄청 자주 봤던 녀석이에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하는 거. 또 까먹었을까봐 잠깐 이야기했고요. 그 밑에 3번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공통 부분 치환해서 또 인수분해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에이, 계속하면 졸리겠죠?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요건데 이거는 뭐랑 관련 있는 거였냐면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도 비슷한 거 했어요. 켤레근 이런 거 이야기했거든요. 요거는 잠깐만 여기서 말고 그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거 하기 전에요. 뒤에 있는 거 먼저 합시다. 뒤에 챕터, 두 번째 챕터가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켤레근 이야기는 이게 답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 근이 1 빼기 루트 2래요. 그런데 유리수 PQ라고 했거든요. 개수들이 다 유리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 무리수면 또 한 근은 이것의 켤레인 1 플러스 루트 2를 한다는 거고요. 나머지 한 근을 찾는 방법도 역시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 뒤에 있는 거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고 나서. 그게 더 간단한 방법이니까. 3차 방정식입니다.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A가 섞여 있어서 인수분해 하기가 되게 좀 두렵게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들은 이렇게 개수에 오히려 미지수들 A, B 이런 거 들어있으면 오히려 고마워요. 오히려 땡큐야. 왜냐면 이런 애들이 없어질 수 있는 x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그게 주로 근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x에 뭐 넣어야 되지 약간 고민되는데 나머지 신경 안 쓰고 a만 쳐다볼 거야. 그럼 여기 지금 ax가 있고요. 마이너스 2a가 붙어 있죠. a 때문에 어차피 인수분해는 딱 보자마자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0이 되는 숫자를 찾을 건데 0이 되는 숫자를 찾는 힌트가 오히려 a가 된다는 거야. ax고 마이너스 2a니까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a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말로 2를 집어넣어도 되는지를 보시면 2 넣으면 8이고요. 요것도 8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6 할 거니까 역시나 0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오히려 이 A 때문에 문제 풀기가 약간 편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0이 될 거니까 이거 뭐 조립제법 써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생겼고 2가 근으로 있어요 라는 건 아니까 1에 2, 4, 8, A, 2A,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누가 될 거냐면 2를 대입해서 0이 나왔으니까 x-2가 인수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2번 보니까 실근이 2뿐이래요. 2 한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3차 방정식이야.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지금 2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죠. 근데 2 하나밖에 없대. 그랬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방법은 여기서 나오는 근, 여기서 나오는 근 모두 다 3차 방정식의 근인데 2 하나밖에 없다는 건 여기에서 이미 2가 나왔으니 얘가 근을 안 가지면 되죠. 실근이 없으면 된다고. 요 녀석이 아예 실근이 없으면 3차 방정식은 이거 하나밖에 근을 못 갖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경우가 사실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하나 더는 누구냐면 얘도 근이 있긴 있는데 얘도 2만 근을 가진 거지. 요 녀석도 2만 근으로 가지는 거야. 그렇다면 3차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2만 근으로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x-2의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더하기 4x여서.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아예 근이 없는 경우여야
그래야 3차 전체 입장에서 보면 실근이 하나만 있는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고, 다시 얘가 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3번 보시면 중근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이제 3차 방정식 근의 개수는 나중에 여러분 2학년 때 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게 될 텐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면 근은 항상 3개가 있어요. 항상 3개가 있어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이면 근이 n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중에 실수인 근이 몇 개냐? 이건 경우에 따라 달라지죠. 2차 방정식도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개예요. 같은 2개. 그리고 0보다 작으면 허근 2개거든요. 그러니까 근이 다 2개란 이야기야. 그래서 3차 방정식도 근이 3개인데, 그러면 실근이 전부 다 실수가 3개인 경우도 있고요. 실수 1개랑 허수 2개인 경우, 이렇게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실수 2개랑 허수 하나인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 없는지는 좀 설명하기 골치 아픈데,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하고 나면 당연히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실근 3개던가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요 실근 3개 중에 겹치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어요. 3개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셋 중에 2개가 같을 수도 있고요. 3개가 다 같은 녀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실근 3개 일 수도 있고요. 같은 거 2개, 다른 거 1개일 수도 있고요. 셋 다 같은 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중근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근이 2개 있는 거, 이걸 보통 중근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게 3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3중근 이렇게 불러요. 3개가 다 같다 그래서 3중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저 말은 사실은 뉘앙스 차이인데, 이거일 수도 이거 2개를 다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요거 하나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얘만 언급하고 싶으면 3중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어쨌든 겹치는 근이 있다라는 말이니까 요거 이거나 요거 이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중근, 허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실근이 존재해요 그러면 0 이상, 그래서 0보다 큰 거랑 0인 거랑 2개 한꺼번에 생각하잖아요. 3차 방정식으로 넘어오면 실근은 무조건 존재해요. 허근만 3개 있는 경우는 없어요. 실근은 무조건 하나는 존재하고요. 거기에 실근이 2개 더 있을 수도 있고 허근이 2개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게 실근은 무조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실근이 하나만 존재하도록 이라는 표현은 실근 하나에 허근이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있죠. 서로 다 같은 거, 3개가 다 같은 거. 이것도 마치 하나의 실근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실근이 하나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 2개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2개. 3중근인 거랑 허근을 갖는 경우. 이거 둘 다 실수인 근이 1개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실근이 2개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얘기했죠. 사실은 3개지만 이거 중에 2개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2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서로 다른 세실근인 건 요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는 세분화하자면 이런 건데, 얘네들 중에 누구랑 같이 묶여서 취급이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중근을 가질 때라고 하면 이거 2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2가지를. 근데 자꾸 근데 하게 되네요. 3차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근 하나 찾았다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이 A의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 2개일 수도 있고요. 실근 중근 하나를 가질 수도 있고요. 허근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될 텐데, 만약에 얘가 둘 다 허근을 가졌으면 무조건 이거죠. 제일 밑에 거. 실수 하나에 허근 2개인 거.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면 얘가 중근을 가졌으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요.
이 문제에선 불가능하지만 혹시 하필 그 중근이 얘랑 겹치는 경우라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그때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마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근이 포함된 거. 왜냐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졌지만 하필이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얘랑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차 입장에서 보면 결국 얘가 2를 줬는데 얘도 2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또 중근 갖는 꼴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판별식만 가지고 정확하게 누구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졸린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세 번째 거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되었는데 요 2차가 정말로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3차 전체 입장에서도 겹치는 근이 있으니까 중근이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졌는데 하필이면 이거랑 겹치는 거야. 그 경우도 3차 입장에서 보면 중근을 갖는 경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전체 경우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내년에 배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다 이고요. 책에 뭐 산수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니까 내용 이해만 잘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긴 있는데 세 번째 거 보시면 1번식이 중근을 갖기 위해선 2번식 자체가 중근을 갖거나 즉 요 2차식 자체가 실제로 중근을 갖던가 아니면 2를 근으로 가지면 된다. 얘가 요 녀석이랑 겹치는 근을 가지면 된다. 그러면 3차 전체 입장에서 보면 중근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오메가입니다. 요거는 약간 좀 특별한 녀석이라 따로 보자면 보통 출발은 이거죠. x세제곱은 1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 몇 개 있다고요? 이제 대답할 때 안 됐나? 3차 방정식이에요. 몇 개 있다고요? 근이 3개 있다고요?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냐, 허수인 게 몇 개냐 찾아봐야 할 텐데 1 좌변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공식에 있는 거니까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는데 여기서 실근 하나 나와요. 1 그리고 여기선 허근 나오죠. 판별식 써보시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 근이 3개인데 셋 중에 하나는 실수, 2개는 허수 이렇게 생기는 상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이렇게 나가거든요. 말로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이게 쓰는 건 W처럼 쓰는데요.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라고 할 때라고 했는데 그럼 다시 요 방정식의 허근이라는 건 이 방정식의 허근이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 오메가는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이야기냐면 여기에서부터 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2차 방정식 근이 오메가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은 실제로는 누구였냐면 여기서부터 오는 거더라.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더라 라는 거예요. 진행하기 전에 미치적 찾아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i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허근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산수할 일은 많지 않은데 눈에는 찍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문제에서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들어야 돼요. 요거 이렇게 가끔 주거든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써봤는데, 그럼 오메가라는 놈은 이거 더하기인 게 오메가냐 마이너스인 게 오메가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하기인 녀석을 오메가라고 하셔도 되고 마이너스인 녀석을 오메가라고 하셔도 돼요. 정확히 오메가의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잘 없거든요.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더하기인 녀석인지 마이너스인 녀석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대신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니까 서로 켤레 관계인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또 한 근은 켤레, 오메가 바다 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나머지 또 하나는 오메가 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일단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메가 대입해보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0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오메가라는 걸 실제로 계산해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쪼로록 더하면 0으로 없어지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데 사실 얘는 어디서 온 거였냐면 여기서 온 거였거든요. 얘는 어디서 온 거였냐면 여기서 온 거였다고요.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더라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생긴 걸 세제곱하면 진짜로 1이 돼요. 이걸 이 문제에서 이걸 두고 야 이거 세제곱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1이구나 라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눈에 찍어두라고 하는 거예요. 오메가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해보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네 개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가공을 많이 해요. 헷갈리라고. 뭐 가장 간편하게 나오는 건 어떤 녀석이냐면 요거 두 개 막 짬뽕하는 건데, 책에 보면 이런 문제 있죠.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네제곱에 오메가 다섯제곱에 오메가 여섯제곱을 더할 거야. 이거 얼마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 때문에 요거 빵이네. 없어져요. 0으로. 그 다음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운데 그 다음에 오는 세 개 있죠. 요렇게 얘도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게 1인 건 1인 거고 얘네들이 어차피 또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0으로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남는 건 얘밖에 안 남고요. 오메가 6승이라는 건 오메가 세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가요. 어차피 연달아 3개, 순서대로 3개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뒤에서부터 3개를 묶는 거야. 얘는 오메가 4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이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뒤에 오는 게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3개 오면 0으로 없어지고요. 그럼 요 앞에 있는 3개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3개 더하면 0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남는 게 요거 하나만 남더라라는 겁니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더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온 녀석 중에 하나고요. 뭐 요거 응용해가지고 가끔 차수 낮춰야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오고요. 요거 두 개 짬뽕해서 잠깐만. 요거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 짬뽕해서 이런 것도 나와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인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것도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를 하나씩 약분을 하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똑같대요. 이거 제곱하면 자기 켤레 나온대. 역시나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냥 저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생겼대. 뭐 그런가 보지 뭐 그죠? 오메가를 제곱하면 켤레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를 제곱하면 또 오메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게다가 어쨌든 세제곱을 하면 1이다 그랬거든요. 이 오메가 바라는 건 이렇게 나누기 하시면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이거하고도 똑같아요. 이해가 되죠?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니까 근데 오메가 바는 또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거든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랑 또 똑같대요. 제곱하면 역수치한 거랑 똑같대요. 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건 무리고요. 왜냐하면 요 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하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장 기본이 얘구나 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건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두 개 나왔을 때 얘네들 좀 짬뽕해서 쓰시면 되고 어쨌든 오메가 바도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바를 세제곱해도 1이겠죠?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더하기 1 해도 0이에요. 그래서 요 4개가 가장 기본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이따 문제 가서 보시면 좀 더 지저분한 녀석들도 나올 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걸로 이렇게 생긴 녀석도 하나 있죠. 얘도 이게 헷갈리게 말이야. 오메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에서 오메가를 딱 보는 순간 얘가 여기서부터 온 오메가인지 여기서부터 온 오메가인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밑에 들어있는 과정은 이제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야. 그래서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얘는 실근이니까 뭐 관심 없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헉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여기서의 한 흑은 오메가라고 하면 또 하나는 오메가 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근이라고 했으니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또 얘는 여기서부터 온 거니까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이거 두 개가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1, 둘이 곱하면 역시나 또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랑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출발 지점 좀 다르기 때문에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오메가인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인지에 따라서 약간 부호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둘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자, 기억하시고요. 요것도 오메가를 미친 척 찾아보면 x를 근을 찾아보시면 2분의 1 뿔마 루트 3 i 이렇게 생겨서 저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허수부는 똑같은데 실수부의 부호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랑 둘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둘 중에 저 오메가인지 요 오메가인지는 잘 보시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뭐 요런 걸로 구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1이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두 군의 합이 1이겠죠? 1인 녀석은 얘니까 그럼 요렇게 생겼겠네. 그래서 요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좀 머릿속에 연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는 식들은 좀 다르게 생겼고 그래서 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을 a 오메가 더하기 b 이런 꼴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녀석의 값을 실제로 찾으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고 몇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보자 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나온 녀석이었을 거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것의 근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거 이거 두 개가 얻어지는 거겠죠. 1번 문제 풀 때는 굳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 사이의 관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메가 바가 없으니까 그죠? 대신에 2번을 풀 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메가 바들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1번부터 볼 텐데 1 빼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 빼기 오메가 6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8 오메가 10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오메가 100이거든요. 이런 숫자 보면 그냥 손 넣어서 계산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생긴 녀석인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써먹을 수 있는 건 얘랑 얘거든요. 근데 차수가 지금 얘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막 널뛰기죠. 1 제곱
4제곱, 6제곱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문제고요. 거기에 또 하나 문제되는 건 뿔마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오메가라는 녀석은 세제곱을 하면 1이 된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규칙이 있도록 쭈루룩 나열되는 녀석이면 3개 또는 6개씩 끊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게 하나의 팁인데 그래서 일부러 6개를 썼거든요. 보시면 얘는 1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래. 모르겠고요. 얘는요. 오메가 4승이래. 잘 계산해보면 얘는 오메가랑 똑같은 녀석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치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근데 그 다음 걸 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6승이거든요. 이건 누구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1하고 똑같죠.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예요. 뒤에 오는 이 덩어리 3개는 마이너스 오메가 6승으로 묶으면 1 빼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승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왜 이렇게 묶었나요? 그냥 3개씩 잘라서 보는 거예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오메가 6승이라는 것도 똑같이 1이거든요. 그럼 결국 앞에 있는 덩어리 3개랑 그 다음에 오는 덩어리 3개는 더하기를 하시면 0으로 사라져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하, 6개 가면 없어지는구나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순서대로 6개 가면 없어지는구나예요. 지금 편의상 앞에서부터 6개를 봤는데 요 뒤에 오는 6개도 똑같이 또 0으로 없어지겠죠? 그 뒤에 오는 6개도 또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요. 뒤에서부터 6개 이렇게 잘라서 봐도 어차피 또 0, 0, 0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이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대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연달아서 오는 6개는 세트로 합치면 그냥 싹 날아갈 거니까 뒤에서부터든 앞에서부터든 어쨌든 6개씩 잘라서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일까? 를 보면 1,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뭐 오메가 0승이라고 보시면 지수가 0, 2, 4, 6, 8 해서 100까지 가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면 0, 1, 2, 3, 4, 5 해서 50 이렇게 가는 거니까 총 항의 개수는 51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총 항의 개수가 51개고요. 51이라는 숫자는 6개씩 잘라버리면 몇 개 남죠? 6, 8, 48. 6, 8, 48에다가 더하기 3이니까 6개씩 자르다 보면 결국 3개가 남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쭉 다 나열되어 있지만 다 잘라버리고 결국 요거만 딸랑 남아요. 그래서 얘만 좀 계산해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얘를 A 오메가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 이거 다 차수를 좀 낮추세요 그런 소리거든요. 1은 1이니까 내비두고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랑 어차피 똑같이 생겼겠죠. 그래서 마저 완료를 좀 해보시면 2 오메가 더하기 2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다. 그죠? 그래서 규칙을 찾는 것이 관건이고 말했지만 3개 또는 6개 이렇게 좀 잘라서 보시면 뭐 주로 속어내고요. 그게 아니면 어떤 뭐 특정한 숫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오메가가 나오면 이런 것 풀어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이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도 2차 방정식 할 때랑 사실은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의 근 3개를 알파와 베타와 감마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냐면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3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럼 다시 얘랑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다시 전개해서 개수들을 비교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좀 무섭게 생겼지만 전개를 해보면 x세제곱이요. 그냥 다 x만 나오면 되니까 됐고요. 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서 x, 여기서 x, 여기서 마이너스 감마, 여기서 x, 여기서 x,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 요거 x, 요거 x,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긴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뭐 a는 원래 있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x 1차인 건 x 하나만 나오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할 거니까 이제 베타 감마 될 거고 여기서 x가 나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 여기서 x가 나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쟤를 전개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거랑 같은 건데 이건 그냥 전개한 거니까 얘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수들을 비교를 해보면 세제곱의 개수야 뭐 a니까 됐고요. 제곱의 개수는 b인데 누구랑 같대요?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생겼답니다. x 1차항의 개수는 c인데 이건 누구랑 같으냐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랑 똑같고 상수항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니까 알파 베타 감마랑 a, b, c, d를 양쪽으로 찢어가지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a, 1위로 다 넘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만들어지는 식은 뭐냐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 거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한 건 a분의 c가 되고 세 개 다 곱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얘가 3차 방정식에 나오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더라 라는 거예요. 2차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유도하는 과정이랑 완전히 동일하고요. 이건 3차가 이렇게 생겼는데 4차, 5차도 당연히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4차, 5차는 안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다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정도까지는 많이 보고요. 왜냐면 요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거 우리 앞에서 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이런 거 할 때 다항식 연산할 때 엄청 많이 봤던 모양새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나오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이 나왔을 때 뭐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녀석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세 개 다 같이 좀 기억은 하셔야 되고요. 그 외우는 요령이랄까? 하나 보자면 이런 건데 a분의 인 거는 최고차항이니까 그대로 다 있는 거고요. 요건 하나씩 더한 거, 요건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요거는 세 개씩 곱해서 더한 거거든요. 근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얘만 있는 거고요. 순서대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생겼어요. 개수가 하나씩 밀려 나올 건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순서대로. 그냥 이것만 사진을 딱 외워도 되지만 이게 고차 방정식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했죠. 4차, 5차는. 그런데 이거 두 개 정도는 하거든요. 합이랑 곱 정도는. 4차에서도. 뭐 빠르게 써보면 이거 지워도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지웠는데 이미. 자, ax 4승, bx 세제곱, cx 제곱, d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4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랑 이렇게 4개 있다고 보면 얘도요. 하나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네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이거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순서대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a분의 e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중간에 건 다 안 하고요. 보통 두 개만 해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랑 4개 다 더한 거. 4개 다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4개 다 곱한 거. 곱한 건 a분의 e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거 두 개 정도는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더한 건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4차도 그렇고 전부 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게 인수분해 해보면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x들만 다 나오면 이 뒤에 오는 상수항이 한 번씩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튀어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내 근의 합은 몇 차 방정식이 됐든 전체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전체 근의 곱, 얘는 항상 최고차항 분의 상수항 이렇게 찾게 되어 있어요. 최고차항 분의 상수항. 왜냐면 얘도 봐봐요. 전개했다고 치면 x 하나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얘네들끼리 곱해져서 만든 게 상수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곱한 녀석은 맨 끝에 오는 상수항 가지고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몇 차 방정식이 됐든 합은 전부 다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전부 다 a분의 상수항인데 대신에 이 녀석은 부호가 좀 왔다 갔다 해요. 2차는 그냥 a분의 c였는데 3차는 마이너스가 달리죠. 마이너스 a분의 d고요. 4차는 다시 그냥 양수인 상태로 a분의 e예요. 그럼 5차는 마이너스 달고 a분의 f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역시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3차면 근이 3개니까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거고요. 2차나 4차는 마이너스가 4개야. 없어져요. 마이너스 2개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식이냐에 따라서 곱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4차 이상에서는 합이랑 곱 정도만 물어보지만 3차는 요 사이에 껴있는 얘도 많이 물어봐요. 이거 우리 많이 봤던 녀석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앞에 있던 문제인데 근각에서의 관계 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하고 넘어갔던 게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보시면 그 전에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인수정리 쓰실 때 즉 조립제법 0 되는 숫자 넣을 때 아무 숫자나 막 넣지 않고요. 보통 뿔마 1 넣고 그 다음에 별 생각 없이 뿔마 2도 넣어보고 뿔마 3도 넣어보겠지만 사실은 아무거나 넣을 게 아니라 얘 때문에요. 상수항에 D, 상수항에 약수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조립제법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지웠는데 제일 마지막 상수항이 누구였냐면 이거였죠.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얘가 상수항이었거든요. 3차 방정식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이 마지막에 오는 상수항 안에는 알파 베타 감마, 즉 근이 분명히 약수로서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상수항에 들어있는 약수 중에 누군가를 집어넣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꼭 다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 만약에 없으시면 이런 것도 하죠. 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가지고 또 그것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소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무거나 막 넣는 건 아니고 상수항을 쳐다보고 적당한 숫자들을 좀 집어넣어 보시라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켤레근 이야기인데 어쨌든 세 근을 다 더할 거야. 만약에 개수들이 다 유리수였으면 a분의 b도 유리수, a분의 c도 유리수, a분의 d도 유리수예요. a, b, c, d가 다 유리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유리수인데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무리수가 하나 껴있어. 그러려면 그것의 켤레의 녀석도 당연히 근으로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해서 유리수 되고 곱해서 유리수 될 수 있거든요. 2차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또 a, b, c, d가 다 실수야.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인데 만약에 허근이 하나 존재한다면 그것의 켤레도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더해서 실수되고 곱해서 실수될 거다라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라는 것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차 방정식이라는 것도 어쨌든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2차를 생각해 보면 얘는 켤레근을 갖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개수가 유리수인데 무리수가 있으면 그것의 켤레를, 개수가 실수인데 복소수근이 있으면 그것의 켤레를 근으로 가질 거라고. 3차는 1차 곱하기 2차니까.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켤레근 갖는 거와 같은 원리로 3차도 켤레근을 갖게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근각에서 관계에서는. 제 문제가 12-5번 요거 하나 있는데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푸는 건 아니고 보시면 이런 애들은요. 1번, 2번, 4번 이런 애들은 우리 곱셈 공식할 때 엄청 많이 봤던 거예요. 그죠?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다? 그래요. 제가 할게요. 0이에요. 그죠? 이 창이 없으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한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얘랑 이것의 값을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거 뭐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물어봤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고 있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알고 있으니까 구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야. 인수분해할 때 많이 봤던 거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군지 기억해야 돼.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빼기 3 알파 베타 감마는 다 더한 거 와 이렇게 생긴 거. 말하자면 길어가지고요. 이거 쓸까요? 하하 몇 분 했니? 또 50분이나 했네. 다시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해야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야. 요것이 들어있는 공식은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빼기 베타 감마 빼기 감마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 값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것의 값을 실제로 구하려면 요거 알아야 돼요. 문제 있어. 알죠? 이거 알죠? 이거는 2번에서 구했겠지 뭐. 요것도 그냥 근각에서 관계니까 알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요 녀석이 이렇게 생긴 인수분해 공식에서 여러분이 주로 만나게 되는 거 한 반 이상은 어떤 경우냐면 우변이 0 되는 경우예요. 우변이 0이 되는 경우. 우변이 0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거부터 볼까요? 이건 더 이상 인수분해는 되지 않는데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바꾸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베타 빼기 감마의 제곱, 감마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하거든요. 그럼 앞에 원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으니까 우변 쳐다보면 이거랑 이거로 인수분해가 된 건데 다 더해서 0이든가 셋 다 같은 값이면 이게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셋 다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셋이 더해서 0이든가 셋 다 같은 값이면 우변은 빵이 되고요. 우변이 빵이 됐다는 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랑 같은 값이다. 3 알파 베타 감마랑 같은 값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어본 게 이건데 처음으로 의심해봐야 되는 건 혹시 얘가 0이거나 혹시 셋 다 같은 숫자가 아닐까? 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누구랑 같다고? 3 알파 베타 감마랑 같은 값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이것의 값을 찾아야지. 이것의 값을 찾고 이것의 값을 찾고 이것의 값을 찾아서 산수하는 건데 이 공식은 산수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마 아닐 거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떠올라야 하는 공식은 이건데 거기에 바로 이어서 얘가 떠올라야 되고요. 거기에 바로 이어서 혹시 이게 0? 또는 혹시 이게 0 아닐까? 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0이라며. 이 창이 없으니까 세 근의 합이 빵이에요. 세 근의 합이 빵이에요? 이 빵이에요? 이 싹 빵이라고요?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 3 알파 베타 감마 하고 똑같다고. 그죠?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5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번의 값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건 사실은 3번 이야기 하려고 문제를 딴 건데 4번 한참 얘기했네. 3번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전개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전개해보면 약간 약 오른 거 나오거든요.
그냥 뭐 모른다 치고 전개해보면 1 있다 치고요. 하다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도 있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도 나오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도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면 자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5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얘하고 얘를 어떻게 좀 조인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야. 우리가 인수분해한 거 다 마이너스인데 이거 다 플러스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3개를 양면에 다 곱해버리면 되죠.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x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x 더하기 감마 되죠? 그 다음 뭐 하면 되겠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게 우변에 나타나겠죠. 그것의 값은 좌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찾으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개해보면 왠지 합도 있고 2개씩 곱한 것도 있고 3개 다 곱한 것도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을 거야 하고 넣어도 되는데 넣어놓고 나서 보면 뭔가 같은 짓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그런 좀 찝찝한 기분이 든다고요. 근데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요 식을 아주 얄팍하게 변형하시면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녀석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또 요렇게 생긴 녀석은 요렇게 변형을 해서 x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찾을 수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고요. 그래도 좀 쉬어야겠죠?